롯데 직무적성 검사 LTEP에 대해서 만나볼 텐데요. 강사님, 일단 LTEP의 가장 큰 특징 하나만 꼽으시면 어떤 점을 꼽으실까요? 이제 학생들이 하나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인적성을 여러 군데를 보고 얘기해주는 바에 의하면 그래도 LTEP은 좀 착한 인적성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조금 난이도가 좀 그래도 좀 쉽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학생들끼리 하는 얘기로 이거는 붙는 사람이 있는 테스트가 아니라 네.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 테스트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럼 정말 그래도 난이도 좀 쉬운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LTEP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되나요? 일단은 올해와 작년은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하는데요. 네. 작년까지는 인성검사하고 적성검사를 같이 보다가 올해는 인성검사를 좀 분리해서 시험을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앞에 그 수리나 언어나 이런 과목들을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네. 휴식 시간을 주고 인성검사를 봤거든요. 근데 올해는 6월 1일 하고 롯데홈쇼핑은 6월 1일이에요. 네. 6월 1일에 인성검사를 온라인으로 하고 네. 좀 이제 나라가 좀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로. 하고 나서 이제 뒤에 적성검사는 출석을 해서 시험을 보는 걸로 하기로 했어요. 아예 날짜도 나누고 네. 방식도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이렇게 나뉘었다는 점 네네.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뭐 인성검사는 좀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요? 인성검사 이거 yes, no거든요. 그러니까 네. 항상 인성검사의 기본은 일관적인 대답, 솔직한 대답. 그렇게만 해주면 되고요. 기존에는 265문제 정도를 시험을 봤는데 사실 올해는 몇 문항이 어떻게 출제될지는 좀 정확히 나오지가 않아서 좀 미지수예요. 네. 네. 그럼 오늘 준비된 LTEP 문제들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나씩. 하겠습니다. 먼저 네. 첫 번째 문제 만나볼 텐데요. 문제 1번, 어떤 문제인가요? 자, 길을 찾아 떠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개똥 씨께서 네. 집을 떠나서 네. 학교를 가는데 서점을 들렀다 가야 돼요. 최단 거리로 이동하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입니까? 그런데- 라고 물어보는 거죠. 쌤, 네. 분명히 쉽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이거 어려운 것 같은데요? 좀 이게 인적성이라는 게요. 네. 학생들이 준비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나운서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씩 이렇게 문제를 푸는데 네. 그 저희 학생들 이제 만약에 이번 주가 인적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하거든요. 이번 주에 정말 아마 이 방송을 생방 못 보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거 그냥 한 30초에 푸실걸요 아마? 30초요? 지금 이 적성검사 네. 그쵸. 그러니까 적성검사 맞아요. 한 일주일? 그러니까 거의 한 달 전 이렇게부터 푸나요? 준비를 하나요? 요즘에는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이제 프로세스가 좀 길잖아요. 네. 자소서부터 면접까지. 네. 그러면 방학 때 전반적인 거를 한 절반 정도는 준비를 해놓고요. 이제 계약을 하면 올해는 좀 상황이 다르지만 계약을 하면 계약 철주부터 계속 공고가 올라오는데 그거에 맞추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나를 시험을 보러 오라고 할 수도 있고 너 보러 오지 마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만약에 내가 원하는 기업이 보러 와라. 그럼 그때부터는 정말 갑자기 IQ가 한 20만큼 높아져서 막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3일은 한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네, 저가 갑자기 이거를 학창 시절 때 풀었던 기억이 딱 났어요. 났어요? 그래가지고 답을 네. 구했습니다. 정말 네. 얼마일까요? 답은 2번. 2번 20가지? 20가지. 어떻게 저는 20 안 나왔어요. 저는 이 서점을 들렸다가 가야 되니까요. 이 중간에 서점을 지나고 그래서 이 서점까지 가는 방법이 10가지예요. 네. 그래서 서점에서 학교를 가는 방법이 또 2가지예요. 그래서 10 곱하기 1을 해서 20가지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진짜 정답이 잘 맞나요? 구하셨어요. 서점까지 하는 건 10가지가 네. 맞아요. 서점은 10가지가 그 이후로 맞아요? 틀렸나요? 서점에서 학교를 그냥 세기만 해도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30가지입니다. 30가지. 맞아요. 이게 이거- 최단 기간인데. 네, 네. 최단 거리로 가는 거니까 네. 일단 최단 푸는 거리.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네. 우선은 이제 첫 번째 풀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풀이는 집에서 마찬가지인데 집에서 이제 요점 A라고 좀 해볼게요. 이렇게 가는 거를 첫 번째 풀이 1 말고 풀이 0을 잠깐 얘기해 보면 세야죠. 뭐 하나, 둘, 셋. 이건 사실 못할 거고요. 이거는 시험장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이게 1분에 한 문제인데 이 문제 풀자고 딴 문제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네. 일단 이거는 추천하지 않고 여기에서
이 사각형 보이시죠? 네. 네. 일단 2, 3, 4, 8, 6, 10은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네. 그 다음 맨 처음에 1, 1을 쓰고 네. 이제 쓰는 거예요. 보세요. 1 더하기 1이 2죠. 맞아요. 2 더하기 1이 3이죠. 3. 아. 3 더하기 1이 4. 네. 그 다음에 1 더하기 2가 3. 3. 3인데 3 더하기 3은 6. 6 더하기 4는 7. 10이요. 이렇게 돼서 여기 A까지 오는 게 10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가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는 아까처럼 하나, 둘, 셋, 요 정도는 세도 되고 네. 1 썼으면 1 더하기 1은 1, 1 더하기 2는 3. 네. 그래서 10 곱하기 3 해서 30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방법이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나 좀 수학 좀 했다. 네. 나 고등학교 때 뭐 이거 중복순열이라고 하는데 중복순열 좀 해봤다 하는 친구들이 쓰는 방법이거든요. 자, 풀이 2는요. 네. 여기 지금 사각형 보이죠? 네. 네.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가로가 하나, 둘, 셋. 셋. 세로가 2개예요. 네. 네. 이제 누군가가 지령을 내리는 거예요. 가로 3개, 세로 2개. 한번 가로 3개와 세로 2개를 자, 그러면 가로를 3번 부르실 수 있어요? 세로를 2번 부르실 수 있어요? 한번 번갈아서 한번 불러보실래요? 가로야. 가로 갔어요. 또 가로야. 지금 2번 왔죠? 네. 네. 그다음에 가로 하나 세로 2번 남았어요. 또 그다음 세로에나 세로요. 그다음에 가로 가로, 가로. 세로. 세로. 그러니까 순서는 상관이 없는데 네. 가로 3번, 세로 2번을 섞어 놓는 방법의 수와 같아요. 아. 이건 고등학교 내용이에요. 고등학교 때 우리가 다 배웠어요. 그래요? 다 배웠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가로가 3번, 아, 그렇구나. 세로가 2번, 합쳐서 5번. 아. 그래서 5 팩토리얼. 팩토리얼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네, 분? 네, 네, 느낌표. 팩토리. 네, 팩토리얼. 1, 2, 3, 4, 5 곱한 거를 이. 3 팩토리얼과 2 팩토리얼 곱한 걸로 나눈 게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10가지가 되고요. 야. 그럼 여기는 하나, 2개죠.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2팩토리얼이요. 또 2팩토리얼 아니 위에 3팩토리얼에 맞아요. 2. 2 팩토리얼, 뭐 1 팩토리얼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네. 그쵸. 나누어서 3. 아. 그래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이제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준비해서 가기도 하죠. 아. 그래서 계산하면 30. 이 느낌표 이거 되게 오랜만이죠. 네. 이렇게 이 푸는 방식만 방법이 하면 있죠. 딱 풀 수 있는 네, 맞아요.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자주 출제가 돼요. 알겠습니다. 준비를 하면 30초, 안 하면 고생해라 이런 거.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저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방정식 문제인데요. 네. 배를 타고 가요. 네. 일단은 이제 처음 보셨으니까, 이제 오랜만에 보셨으니까. 그쵸. 네. 한 10년 만에 보셨을까요? 자, 배를 타고 갑니다. 이제 배를 타고 막 가는데 네. 강물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배를 타고 하류에서 상류로 올라가면 배가 날 못 가게 하니까 속도가 느려지고 빼야죠. 강을 타고 내려오면 속도가 빨라지죠. 네. 자, 그런 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항상 거속시 문제는 네. 늘 풀어볼 때마다 늘 새롭고 늘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똑같은 문제가 유형이 유형이 많 많아서 그래요. 아, 그렇구나. 늘 새로운 게 맞아요. 네, 풀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흐르는 강물이랑 배의 속도가 다 일정하다라고 네네. 했는데 하나씩 뭐 x, y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렇게 하는 방법,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몇 분 만에 풀어야 돼요? 이거는 준비를 하거든요. 이거를 1분에 풀도록 준비를 해가지고 하니까 네. 1분이면 충분히 풀죠. 1분. 아, 그쵸. 지금 강물의 속력을 구하는 문제. 네. 저희가 온 사력을 다해서 풀고 있습니다. 약 맞아요. 10여 년 만에. 네. 이 배는 돛담배일까요? 좀 되겠죠? 거리 모터는 달렸겠죠. 아, 모터는 있겠죠. 자, 플러스 x 네. 2.5. 저는 보니까 풀고 있죠. 네. 저희 또 말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저는 강물 속력은 저는 1번 시속 4km로 풀었거든요. 푸신 걸. 네, 이렇게 식을 해서 네. 거속시를 해서 했고, 그리고 배의 속력은 16.
이렇게 일단 계산을 했어요. 네. 아마 화면은 안 보이겠지만 저는 약간 위에서 보기 때문에 지금 풀고 있는 다 열심히 막 보이거든요. 풀고 네. 있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푸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저희가 아는 네. 그 공식에 대입을 해야 되죠. 거속식. 분수해서. 일단은 이제 조금 수학 감 있는 분들은 다른 방식으로 푸는데 네. 저는 그냥 방정식이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이 음.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죠. 시속 4km. 오 맞아요. 아, 또 천재 또. 어떻게 나오셨어요? 풀수 있는지 좀 짚어주세요. 일단은 첫 번째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네. 속력의 합과 차를 이용을 한다. 네. 언제 속력을 더하냐? 강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네. 시간이 많을 때냐 적을 때냐. 시간이 조금 걸릴 때. 그러면 지금 이게 속력을 더한 거잖아요. 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예요. 지금 여기 뭐라 그랬냐면 1시간 30분은 1시간 반이죠. 시간이 1.5, 그렇죠. 거리는 30. 됐죠? 여기도 속력의 차는 시간분의 거리. 근데 제가 이제 어제 이 문제를 뭐 학생이랑 얘기를 하다가 제가 내일 이거 풀 거라고 한번 풀어보라고 했더니 세상에 약분을 못 해가지고 어머. 헷갈릴 수 있어요. 네. 엄청 좋은 대학을 다니는 친구였는데 세상에 약분을 못 해가지고 이걸 그래서 약분하는 연습, 통분하는 연습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x 더하기 y는 20이고 x 빼기 y는 10이에요. 그쵸. 이걸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것도 방법이고요. 네. 이런 게 좀 많이 나오거든요. 네. 합차가 주어지는 경우 네. 이제 초등학교 애들이 좀 쓰는 방법이기는 한데 아. 합과 차가 주어졌을 때 큰 수 구하는 법, 작은 수 구하는 법. 자, 이런 것도 조금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두 개를 더하고 반으로 나누면 큰 수. 두 개를 빼고 반으로 나누면 작은 수.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는 강물의 속력이니까 네. 작은 지금 수. 작은 수를 작은 구하는 수. 거죠. 네. 그래서 두 개를 빼죠. 8. 네. 나누기 2. 그래서 그냥 4라고 아. 하시면 돼요. 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준비할 때만 알고 계시면 좀 좋죠. 네. 물론 뭐 이거를 빼서 2y는 얼마 이렇게 해서 구해도 네. 상관은 없어요. 네. 네. 이렇게 거속식 문제 하나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도 같은 비슷한 건가요? 그러니까요. 네, 어떤 이것도 다양한 거속식 문제 중에 하나를 네. 또 가져오셨군요. 이것도 시험에 네. 꽤 많이 출제되는 네. 유형인데요. 꼭 보면은 아니 기차 그냥 가면 될 거를 터널을 완전히 그러니까요. 통과하는데 몇 초가 걸리고 뭐 다리를 통과하는데 몇 초가 걸리고 터널을 지나는데 몇 초가 안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직관적으로 그냥 바로 식 세우고 푸시는 연습이 필요해요. 네. 속력이 20초. 아, 여기 이제 초속을 구하는 거네요. 저희가 이 문제를 지난 NCS 문제 때 풀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터널을 완전히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 그 터널 길이 플러스 기차의 길이를 맞아요. 더하고 이것을 통과하는데 이게 거속시를 이용해서 아마 하는 거예요. 시간은 네. 그러니까요. 참 이게 풀어봤는데도 네. 항상 헷갈리는 것 같아요. 거리. 네. 뭐. 15초, 20초. 답이 없네. 답이 없네요. 1400. 열심히 풀었는데. NCS, 기차. 맞아요. 어쨌든 이게 기차 길이가 있는데 이게 다 나와야 되는 네. 것까지 더해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나연 아나운서 열심히 네. 풀고 있죠? 저 이제 거의 다 푼 것 같아요. 네네네. 기다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400. 다시 한번 해봐야지. 네. 이게 공식 안다고 막 정신없이 빨리 풀다 보면 그 어느 X는 순간 아마 놓치는 구하셨을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 X. X가 뭐였는지. 80m입니다. 오! 오, 정답인가요? 네. 저 이렇게 수학 문제 잘 풀어본 적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많이 진짜. 들었어요. 네. 나연 아나운서. 3번, 이게- 3번. 정답은 3번. 어. 약간 여기 올 때 그 네.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 여기 올 때는 네. 혹시 하나도 못 4번 푸시면 정답. 어떡하지라고 했는데 네. 이게 느낌이 내일도 다 푸시겠구나. 틀린 문제를 좀 준비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맞아요. 시속 아니, 초속 80m, 80m가 4번. 돼. 네. 어떻게 해서 나왔나요? 일단은 이거는 미지수를 뭘로 두느냐를 네. 약간 이제 인적성은요. 우리가 수학이 아니에요. 수학이 아니라 수리 영역이잖아요. 네. 조금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적성 통과하는 즉시 이거 잊어버려도 되거든요. 맞아요. 그날까지만 네. 조금 알고 있으면 맞아요. 제가 위에다가 이런 걸 쓴 거는 같이 공유하고자 기차의 길을 X로 둔 거고요.
이제 이런 거 없이 식을 바로 들어가죠. 1400 더하기 x, 1000 더하기 x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짝대기 그려요. 네. 그 다음에 등호 쓰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고 20초, 15초에서 20, 15를 쓰게 돼요. 사실은 여기에서 약간 사고 과정이 빠지는데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게 그거거든요. 시간분의 거리, 속력이 일정하니까 네. 등호로 이렇게 맞추어 준다라는 수학적 개념이 있지만 인적성을 지금 바로 코앞까지 왔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는 기계적으로 식을 세우고 문제를 푸셔야 하고 이거를 풀면 x가 200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나 이거 풀 줄 알아 에서 끝나시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여기 아나운서님들은 실제로 시험 볼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시험 보실 거잖아요. 팔짱을 끼고 보시죠. 나 저거 풀 줄 알아. 나 중학교 1학년 때 수학 100점이었어.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요. 정말 통분역분 안 돼서 시간 오래 잡아먹고 그래서 다른 문제를 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풀어서 x가 200 나오는 게까지 했고요. 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대입하셔야 돼요. 자, 대입. 왼쪽에 대입할까요? 오른쪽에 대입할까요? x에 200을 넣었을 때 계산이 어떤 게 더 쉬울까요? 근데 뭘 대입한다는 거죠? x에 200을 넣고 아. 계산할 거예요. 왼쪽. 그죠? 네. 20으로 나눠야 되는데. 네, 왼쪽. 네. 꼭 근데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여기다 대입하시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반드시. 내가 단시간에 풀 수 네. 있도록 x에 200 넣고 1600을 20으로 나누면 80. 그래서 그쵸? 답이 80이다. 아. 라고 네. 해서 답을 골라주셔야 하는 거죠. 진짜 이거 하다 보면 사칭학생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될 것 같죠? 해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안 돼요. 해보셔야 돼요, 네. 진짜. 제가 수업을 딱 가면 한 30분은 이거 해요. 음.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 하세요. 뭐 10% 이해가고. 찾으세요. 곱하기 5하기. 네. 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곱하기 5하기, 곱하기 2 쉽게 하기 이런 거 있거든요. 그쵸. 네. 네, 그런 거 연습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 숫자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저희 한글도 좀 그러니까요. 한글 문제 해주시면 안 돼요? 자, 한글로 된 네.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영재. 어떤 문제죠? 설명해. 자, 이거는요, 이제 그 명제가 다 참이라고 할 때 혹시 3단 논법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네. 그거를 약간 변형한 어. 확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다음 명제가 네. 다음 명제가 참이란 기억, 니은, 디귿 다 참이라는 거죠? 네네. 네. 항상 참인 것. 선풍기를 구매하지 않은 사람은 이번 여름 진짜 덥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너무 걱정이에요. 저는 지금 제가 준비한 문제긴 한데 롯데홈쇼핑이라면 구매하지 않은 말을 쓰지 않고 제가 구매한 걸로 쓸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다. 구매해라. 에어컨의 일부는 제습기를 구매하였다. 네. 이 제습기를 구매하면 제습기를 구매하면 무조건 선풍기. 오케이. 에어컨은 네. 중 이게 일부는 A와 B로 이렇게 치환해서 풀어야 되나요? 그렇게 해도 돼요. 아, 네. 일단 선풍기를 왜 어려울까요? 항상. 참 어렵죠. 네. 이건 몇 분 안에 풀어야 될까요? 이거 한 1분 10초? 이건 1분 조금 10초? 1분 하고 10초네요. 그러네요. 네. 선풍기를 구매해서 모두 제습기를. 선풍기. 다 구매하면 좀 그렇죠. 에어컨과. 다 사고 싶다. 네. 네. 사실 요즘 진짜 부채된 분들은 못 보긴 했어요. 부채 뭐 쓰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길거리에는 이제 좋습니다. 요즘 그거 있잖아요. 전동 선풍기. 목에 거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강사 말고 홈쇼핑에서 이렇게 파는 것도 잘했을 것 같은데. 목에 잘하시- 거는 거. 시원해요, 여러분. 선생님 보러 네. 가시는 거 아니죠? 이번에. 알겠습니다. 저 보게 해주세요. 저 잘 팔 수 있어요. 자, 저희 풀고 있는데 네. 같이 한번 이거 네. 문제 풀어볼까요? 제가 네. 이런 비슷한 문제를 네. 한 3주 전인가요? 네. NC에서 선생님이 나와서 수업하시는 거 제가 한번 봤거든요. 네. 공부하셨거든요. 죄송합니다. 맞아요. 이거 저희가 네. 했어요. 저희가 그 네. 윤지 쌤이랑 갑자기 네, 맞아요. 했었던 기억이 딱 나는데, 네. 일단은 또 제가 이제 이걸 준비를 할 때요. 네. 예를 들어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네. 취준생이 아닌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일단은 취준생들이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준비를 했어요. 네. 고등학교 때 이제 명제, 역,
이 대우라는 걸 배우셨던 분들, 그러니까 명제 P면 Q이다라는 것에 대한 대우 명제가 네. 네.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라는 거죠. 일단은 이거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요. 자, 기억이 선풍기 구매 안 한 사람은 제습기 구매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기억의 대우는 제습기 구매한 사람은 선풍기를 구매를 했다라고 그쵸. 하죠. 네. 자, 여러분들이 종이에 쓰실 때는 제습기 구매 또는 제라고만 쓰시면 되고요. 화살표하고 선 이렇게만 쓰시면 되겠죠. 네. 그다음 니은의 대우는 선풍기 구매한 사람들 모두 부채 구매. 그러니까 제습기를 사서 선풍기를 사고 부채를 사는 게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기억과 니은을 3단 논법에 따라서 이렇게 연결을 하죠. 네. 그런 다음에 변형이라고 그랬어요. 디귿 에어컨 구매자 중 일부는 제습기 구매했어요. 네. 그 일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 일부가 여기 당연히 들어가겠죠? 네. 그 일부는 여기도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에어컨 구매한 일부는 선풍기 구매했어요. 그쵸. 에어컨 구매한 일부는 부채도 구매를 해야 돼요. 아. 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에어컨 구매자 중 제습기를 구매한 일부는 선풍기와 부채를 구매를 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몇 번일까요? 2번? 에어컨 구매자 일부 구매자 맞아요. 중에서는? 2번이 네. 답이 되죠. 2번. 와, 이런 문제 조금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이게 지금 방금 했던 거를 계속 연습을 하셔서 네. 보고 재 쓰고 보고 얼마 쓰고 화살표 그리고 눈 보고 손 보고 따라하기. 연습이에요, 사실. 이거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선, 네. O, X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네네. 이거를 기호로 P, Q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헷갈려요. 그래서 그럴 때 저는 재, 네. 선 약자를 아니면, 따서. 예, 만약에 제습기를 안 사는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제 X, 선 X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푸시는 예. 거구나. 네. 근데 이제 뭐 선풍기가 영어로 팬이면 F 막 이렇게 써서 내 마음에 와닿는다 그럼 하는 거죠. 저는 선풍기. 선풍기. 근데 아, F가 네. 좋으면 F, A가 좋으면 A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예. 이번엔 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해요. 이게 롯데에 좀 특이하게 나온 문제인데요. 롯데는 이거보다 좀 긴 문제로 나와요. 네. 문제 뭐 바코드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오. 버튼을 누르는 계기판 문제라든지 나오는데 조금 단순화시켜서 문제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변형을 해서. 그래서 야구단에서 이제 선수들한테 코드를 부여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입단 연도, 출생 연도, 출신지 포지션에 따라서 이렇게 그 코드를 부여를 한다라고 해서 설명이 쭉 나오죠. 네. 그런 다음에 어떤 선수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이 선수의 코드는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제가 줄인다고 했는데도 양이 많네요. 출생연도, 출생연도, 2020 97 그다음에 출신지. 출신지가 대구. 네. 공사. 저랑 동향이네요. 아,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포지션. 포지션은 중견수입니다. CF. 외야수의 중견수. CF. 86. 플러스용. 네. 저도 풀었습니다. 네. 하나, 둘, 둘, 셋. 셋. 2번. 자, 문제 이번. 어렵진 네. 않죠. 네. 근데 시간이 걸리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게 계급판을 주고 이런 상황에서 버튼을 누르세요. 뭐 어떤 상황에서 나올 코드는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가 나오니까 시간을 좀 잡아먹는 문제라서 문제에 나와 있는 걸 잘 읽으셔야 돼요. 순서를 내가 혹시 잘못 읽었다면 네. 문제를 틀릴 수 있는 어렵진 않으나 많이 읽어야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